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또 카메라를 켰어요. 저희 엄마 옆에 안녕해주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못 말린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요즘 주말이거든요.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주말이에요. 주말이면 또 가족하고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 그리고 이 앞에 저희 애기까지 4명이서 오늘 또 놀러 가고 있어요. 저희 원래 오늘 고로쇠 축제 가기로 했거든요. 양평에 있는 고로쇠 축제 가기로 했는데 그쪽이 너무 멀고 막힐 것 같아서 급 통일 전망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전망대는 저희 부모님이 고향 생각이 나거나 하면 자주 가시는 것인데 오늘 주말이니까 또 엄마 아빠 모시고, 제가 모시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아빠가 저희를 모시고 계세요. 아빠가 지금, 이야 근데 우리 아빠 출세했다. 이런 승용차 자가용으로 딱 타고 응? 아버지 북한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 자동차를 아버지가 운전한다고 상상이나 되겠어? 구경도 못하지. 구경도 못해. 그래. 아니 우리 제가 살았던 그 무산, 함경북도 무산이 13만 명? 13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근데 저는 북한, 내 고향 무산에서 살면서 승용차를 모르겠어요. 어릴 때여서 그런 건지 본 기억이 별로 없어. 엄마. 없지. 내가 봤던 거는 승용차 그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 만나러 오실 때 그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오잖아. 뽀베다. 뽀베다요. 북한에서는 뽀베다라잖아. 그걸 또 엄마는 기억하네. 알지. 그런 걸 타고 이제 독립 운동가잖아요. 그걸 타고 김일성 만나러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처음 그런 멋진 승용차를 봤어. 그것도 저 손의 별인가 무슨 영화였어. 그 영화에서 봤거든. 근데 우리 아빠는 뭐야 지금 차 타고? 응? 우리 아빠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탈북운동가네. 네 말 잘했다. 탈북운동가께서 지금 탈북운동가요. 차 타고 가고 있어. 이 얼마나 좋아. 우리 엄마도 딱 출세했어. 신기사 운전해. 네,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뭐지 재산이라면 집하고 그치. 우선 첫째 집, 그 다음에 좋은 차, 좋은 차, 집. 그런 걸 해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북에서는 재산이라는 게 뭐 그냥 자전거, 텔레비, 자전거, 녹음기. 맞다. 그치. 가전제품이 북한에서는 재산이었네. 우리 집에 근데 자전거 있었잖아. 있었지. 자전거 있다가 누가 그거 사기치지 않았어? 자전거 우리 집. 성철이라고. 성철이 삼촌 기억난다. 걔가 그렇게 근데 사기쳐가지고 가져갔어. 성철이 삼촌은 우리 집하고 되게 인연이 깊었잖아. 깊었지. 그치. 그놈은 내 알기로는 이렇게 북한은 법 앞에 주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막 싸우면 일단은 법은 생각하지 않고 싸우거든요. 근데 그 성철이 삼촌도 싸웠을 거야. 싸워서 뭔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언니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문 앞에 이제 어디 찔려가지고 맞다. 막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앉아 있는데 엄마가 그걸 본 거지.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뭘 갖고 나왔어요. 뭐 비상약품 같은 게 북한에는 없다 보니까 일단은 지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자들이 좀 그런 얘기지만 생리대가 없다 보니까 가제천 있잖아요. 가제천으로 이제 그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그 가제천을 굉장히 깨끗하게 썼어. 빡빡 씻고 삶아내고 그걸 또 뭐 세균죽이느라고 다림질하고. 근데 그 사람이 피를 흘리니까 엄마가 가제천을 들고 나와서 감싸가지고 그 광산병원에 데려다 줬을 거야. 그랬지. 근데 그게 인연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은인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다니면서 맥주도 팔아주고 오징어도 팔아주고 그랬어.
되게 가깝게 다녔어. 막 우리한테 사탕 과자도 가끔 갖다 주고.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와서 난 그거 생생하게 기억나. 자기 친구가 요 어디 아래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돈 받아와야 된다고. 그치? 그랬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은희 엄마 자전거 한 번만 좀 빌리기셔. 이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1시간이면 온다 했거든요. 근데 2시간, 3시간 하루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하루는 만났어. 그 다음에 우리 집 안 오는 거야, 안 걔가. 왔지. 안 왔지. 오지 않는 거야. 근데 하루 만났거든. 만나서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우리 집에 그게 우리 집의 중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막 이러고 울었어. 걔를 붙잡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울었어. 네 어떻게 누님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네 그러면 한 30분 있다가 또 30분이야. 30분 있다가 내가 그걸 찾아오겠으니까 누님이 30분만 기다리라는 거야. 그때 뭐 달라고 하지 않았어 또? 아니 달란 말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안 다녔지. 그리 다니더니 자전거를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안 왔어. 그래 안 오다가 하루는 길가에서 만났거든. 만나가지고 야막 우상진아 막 이러면서 자전거 가져와 자전거 찾아와 했겠지. 그래서 막 말해서 너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양심이 너무 없다. 속도와 어떻게 신호를 그러냐고.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30분 있다가 가져온다고 이러고 가더니 그때 같이 갔어야 돼. 나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믿었지. 그냥 또 순진하게 그걸. 믿고 그래 내 울기까지 했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 자전거 하나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다야. 그 자전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울었거든. 시속 50km 구간 야, 기러기 아니었어? 갈매기인가 기러기인가? 자전거 이름이 8인치. 8인치 자전거라고. 그걸로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것도 다 배워줬잖아, 북한에서. 맞아, 나도 배우고 어. 너네들 다 배우고 이랬잖아. 그리고 30분 있다가 왔나? 오기는 30분이 완전 뭐 좀 많이 게 아니라 1년 넘었지. 그래서 정말. 집 찾아가고 뭐 어쩌고. 엄마랑 같이 나갔었다. 기억나지. 집 갔는데 그 성철이 삼촌 엄마가 나왔잖아. 엄마가 나와서 내 아들도 못 믿는 나도 내 아들을 못 믿는데 당신이 왜 내 아들을 믿고 자전거 줬냐고. 그런다. 못 받을 거라고 걔한테서. 그러니까. 엄마인데. 그때 그 가래에 찔렸잖아. 어. 그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삐져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열받아서 걔를 우리 집 그 앞에서 만나서 찔렀다는 거야. 근데 여기처럼 뭐 그러면 뭐 119도 감옥, 오고 그치. 그다음에 뭐 경찰 경찰도 오고. 오고 뭐 찔른 애가 감옥에 난리 가고 나지. 난리 나잖아.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걔는 가버리고 얘는 그 우리 울바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엄마가 그때 모른 척 했더라면 우리 자전거는 사기당하지 않는데. 그렇지. 그걸 왜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아니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왜 도와줬어? 그러니까 보니까 와이사츠 이런 데서 피가 막 주주주 흐르는데 손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손이 엄청 피가 묻은 거야. 그래 그때 광산병원 같이 갔던 기억 난다. 우리 근데- 언니 나 엄마 셋이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래서 다만 우리 집 울바자에서 쓰러졌으니까. 그러게 운이 좋았네 성철이 삼촌.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마지막에는 정말 나빴어. 나쁜 기억을로 그냥 걔가. 맞아. 근데 엄마 조금 또 이해해줘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구독자님들이 들으시면 아 그 사람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맞아, 환경, 맞아. 북한에선 살아남으려면 남을 밟고 올라설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뭐 은인이든 뭐 때로는 그게 자기 형제든 아니면 부모든 내가 일단 살고 보려면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사회다 보니까 아마 보이는 게 없었을 것 같아. 맞아. 빚져가지고 막 이렇게 폭행까지 당했던 상황인데 뭘 가리겠어. 자전거를 빌려준 우리 잘못이었던 거야 결국에는. 그래 그렇지. 나중에 통일되면 가서 그 자전거 한 대를 100대를
백대를 받아야 되겠어. 야, 젊으셔 봐지. 제발 살아있어요, 성철이 삼촌. 자전거 100대 받아내겠어. 그래야 사죄하겠지, 엄마, 그때 되면.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되어야 돼, 정말. 그러니까. 그래야 뭐 자전거를 받든 아니면 뭐 너 왜 그랬어 따지기라도 하든 맞아. 그러겠는데요. 오늘 통일전망대 가서 소원을 빌어야겠네. 근데 나중에 또 너네 아빠가 중국에서 또 이렇게 살다가 그때 잡혀서 또 나갔잖아. 그때 너네 아빠한테서 또 사기친 거야. 어머! 아빠 맞지? 맞아. 아버지 북송되고 나서 만난 거야, 북한에서? 만났대. 근데 아버지인데 또 사기쳤다고? 야. 자기 천재. 사기 천재? 진짜 천재다. 내또 그래 이번에 돈 달라고 했어? 그래서 돈 빌려줬어, 아버지 또? 그러니까 조만간은 아무래도 이렇게 경찰 여기 말하면 북경? 북경? 북경 거기에 이렇게 경비서는 군대들이잖아. 그걸 자기가 한다는 거야. 너네 아빠 보고. 아버지는 그렇게 지금 빨리 얘기하면서. 두만강 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또 형님 돈이 얼마 있는지 그걸 그래도 줘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야. 그러니까 너네 아빠가 빨리 중국을 다시 넘어가야 너네도 있고 나도 그치. 있고 이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준 거야. 그걸 진짜 이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 돈을 고소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돈을 주자마자 아예 튀어서 완전 그 다음부터는 잠적을 했더래. 뭐 봉이 김선달이네. 대동강물은 안 팔고 두만강물은 두만강물 팔았네. 두만강물 팔았지. 대동강물이 아니라 두만강물을 팔고 아버지한테서 사기쳤네. 무슨 사기 거짓말 이러면 벌벌 나왔나. 근데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다행히. 그래. 그제가 다행히 굶어 죽지는 않고 통일되면 잘하면 만날 수도 있겠다. 어디 가서든 그렇게 비비고 살 거잖아. 그러면은 진짜 네가 내가 데서 돈 받아내야지. 자전거 100대 받아야지. 엄마, 근데 나 지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생각? 그 삼촌은 한국에 오면 안 될 것 같아. 한국 사람 되게 순진하시잖아. 맞아. 당할 것 같아. 성철이 삼촌은 절대 탈북하지 마세요. 한국 오면 안 돼. 피해볼 사람들 너무 많아. 나는 안 돼. 감옥 생활 하면 그래, 진짜 걔는. 감옥 생활에도 북한보다 낫지. 근데 아버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한국에 오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래, 맞아. 아니, 그래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지금 당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애가 그래도 똑똑한 애거든. 애가. 근데 엄마, 나 머리도 좋고. 나 가장 크게 기억나는 건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고 애가. 진짜 잘생겨가지고 아마 나이가 되게 많은 삼촌인데도 그때 뭐 결혼했다 이래가지고 슬펐거든요. 맞다. 저렇게 잘생긴 삼촌이 결혼을 했다고. 삼촌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곱다 이랬어. 맞아, 네가 그랬어. 한국으로 치면 약간 이렇게 남자다우면서도 꽃미남 스타일. 아이돌 같은 스타일. 맞아. 한국에 와요. 오지 말라는 거는 너무했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달라질 수 있어. 달라지지. 한국이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너네 오빠 달라진 거 봐라. 너네 오빠 무슨 나한테다가 따랑해 이런 말은 못해도 여러기도 하는데 걔는 정말 한국에 태어났으면 배우감인데 맞아. 진짜 잘생겼어. 북한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죄지요. 저희 이렇게 차 안에서 또 한참 수다를 떨었네요. 이제 통일전망대 가서 멋있는 풍경이 있으면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 신은아 맞아요. 여기 생각보다 너무 날씨가 덥고 햇빛이 엄청 뜨겁네요. 여기 임진각 왔는데 나는 이란에서 왔습니다. 이란 공주님, 이란 마마. 자, 저희 아버지랑 시연이는 연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왔다가 생각지 않게 반가운 사람들을 봤네요. 저 뒤에서 지금 북한 예술단이 공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혜를 봤어요. 날씨 좋고
와, 사람 되게 많아요. 주차장 빼곡한 거 보이세요? 시연이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예! 시연이 연이 조그마다 제일 작다. 근데 되게 아 그러네 시연아. 근데 크기가 중요하지 않지? 덕수리?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시원이가 이거 새끼 덕수리. 그래 저쪽에는 아빠 덕수리고 얘는 시연이 덕수리. 엄마 북한에 있을 때 연 날려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아무리 잘 살아도 없었어. 옛날에는 엄마네 때는 좀 살았잖아. 응? 그때 없었어. 그때는 뭐 연이라는 거 몰랐지. 아 그랬어? 오 여기 오니까 아이고. 동심으로 돌아갔네. 다 서글프대요 저희 엄마가. 어째 여기서 가장 큰 뭐 덕수리 한 마리 사줘? 날리게? 그렇다고. 그런 땅이라면 얼마나 좋지. 그러게. 왜 여기 왔어? 뭐 노래봐라. 기록이 노래 나온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저 노래 들리시나요? 평화의 비둘기. 기록인가 비둘기지. 평화의 비둘기. 북한에서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근데 이상하게 저 노래 들으면. 저기에는 사정이 없잖아. 응, 없지. 노래 북한 노래 들으니까 조금 고향 생각이 또 나네요. 임진각이고 많이 난다. 많이 나? 트럼프랑 김정은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 할 때였거든, 엄마? 그때 네가 갔어? 그때 내가 나랑 유나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김정은 차가 지나갈 때 고향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북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중국 뭐 여권 내고 비행기 타고 가서 국경 지역 가서 뭐 두만강 건너면 되는데 제 말은 북한에 보내달란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가고 싶으면 가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 말이 아니라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개방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통일이라도 좀 시켜라 라고 말한다는 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 목구멍까지 찼거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저 대한민국에서 정말 질 높은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뒤에는 대한민국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국제적인 기자들이 잔뜩 있는 앞에서 김정은한테 뭐라고 욕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얼굴인데 국격인데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고 사실 뭐 통일이 된다 그러면 고향이니까 한 번쯤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 말이 북한을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오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엄마 인사드려 주실래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산